얼룩말은 흑백 줄무늬 말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날렵하고 사나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숨겨둔 비밀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해왔습니다. 얼룩말의 야생세계와 그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으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얼룩말, 말, 당나귀가 모두 약 400만 년에서 450만 년 전 말과 이퀴데이라는 단일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지만 결국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얼룩말은 가축화되지 않았지만 말은 가축화되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얼룩말은 어떻게 그렇게 야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얼룩말의 몸에 있는 독특한 흑백 줄무늬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룩말은 이러한 무늬를 통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각 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무성한 사바나부터 건조한 반사막 지역까지 얼룩말이 서식하는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코끼리, 기린, 누 등의 동물들이 육지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환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야생에서 사는 것은 매일 생존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룩말은 본래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서로 매우 가까운 무리에서 자라며 우세한 종마와 암말 무리가 무리를 이끕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는 이유는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대이동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천 마리의 얼룩말과 수십만 마리의 누 와일드베이스트가 세렝게티와 마사이 마라를 최대 800km에 걸쳐 함께 이동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풀과 물을 찾아 함께 이동하며 경이로움과 동시에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생명의 강을 형성합니다. 수컷 얼룩말은 무리를 보호하거나 짝짓기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종종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얼룩말의 임신기간은 12개월에서 13개월 사이입니다. 임신기간 동안 수컷은 암컷과 새끼를 경쟁하는 수컷이나 잠재적인 포식자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근처에 머뭅니다. 어미 얼룩말은 태어난 지 20분 만에 두 발로 서고 걸을 수 있는 새끼 한 마리를 낳습니다. 새끼 얼룩말은 무리를 따라다니고 후각과 청각으로 어미를 알아보고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능력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야생에서 20년에서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얼룩말은 매일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건기에는 그 위치를 찾기 위해 하루에 20km 이상을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식동물은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주로 풀을 먹고 살며 아프리카 환경 형성에 기여합니다. 얼룩말은 돌아다니고 방목하며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양한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낮은 등급의 이 풀을 먹기 때문에 누처럼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얼룩말이 흙바닥에서 뒹굴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놀이는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르기는 몸을 식히고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먼지로 몸을 덮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룩말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성은 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인 소리입니다. 게다가 모든 얼룩말의 울음소리는 각기 다릅니다. 아프리카 야생에서 얼룩말은 언제든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숙련된 포식자, 특히 사자를 만나는데 사자는 무리지어 사냥하며 조용히 배회하다가 파괴적인 매복을 감행합니다. 사자는 특히 사냥에 능숙합니다. 어떤 사자는 시속 최대 80km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얼룩말보다 빠릅니다. 반면 얼룩말은 지구력과 단결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합니다. 사자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이에나입니다. 그들의 협력은 끊임없습니다. 한 무리가 단 몇 분 만에 최대 13kg의 고기를 먹어치우는 것은 얼룩말 한 마리를 무시무시한 효율로 찢어 밟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얼룩말이 지치거나 다쳐 쓰러진 후에도 독수리는 계속 그 위를 맴돌며 언제든 내려와 어떤 실수든 만찬으로 만들어줄 준비를 합니다. 악어는 수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포식자입니다. 탁한 물속에서 이 고대 파충류는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꼼짝 않고 누워 있습니다. 얼룩말이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는 악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수십 마리의 얼룩말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걸려있는 젠치는 경쟁이며 가장 회복력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악어는 이동 중에 국경을 넘는 얼룩말을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합니다.
악어는 평방인치당 3,000파운드, 약 1.36평방미터가 넘는 힘으로 큰 턱을 꽉 닫는데 이는 공격 중 뼈를 부러뜨리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얼룩말 사냥은 다른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죽과 트로피를 얻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불법 밀렵은 오늘날에도 특정 얼룩말 개체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존 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동물들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구조되는 부상당한 수백 마리의 얼룩말에게 의료 처치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말은 아프리카 부족의 예술, 신화, 심지어 현대 관광에서도 볼 수 있는 아프리카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케냐, 탄자니아, 나미비아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얼룩말 줄무늬가 위장용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 과학은 또 다른 흥미로운 기능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곤충을 물리치는 기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채파리나 말파리 같은 종은 줄무늬 표면에 착지하는 것을 피합니다. 흑백의 강렬한 대비 패턴은 이 곤충들의 시각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정확하게 착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 실험에서 얼룩말은 일반 털을 가진 동물보다 훨씬 적게 물리는데 이는 이러한 줄무늬가 질병을 옮기는 해충에 대한 자연적인 시각적 장벽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얼룩말 줄무늬는 곤충을 쫓는 것 외에도 천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흑백 줄무늬가 번갈아가며 햇빛 아래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열을 발생시켜 미세 기류를 생성하여 천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룩말 무늬통을 이용한 대규모 실험에서는 유의미한 냉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살아있는 얼룩말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열화상 연구에서는 줄무늬 사이에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특히 아프리카 사바나의 강렬한 더위 속에서 땀 증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든 얼룩말이 같은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열대 기후에 서식하는 얼룩말은 줄무늬가 더 짙고 선명한 경향이 있는 반면 서늘한 지역에 서식하는 얼룩말은 줄무늬가 더 옅거나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변 온도와 줄무늬 발달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데 아마도 곤충의 압력과 열적 필요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이 얼룩말의 털을 주변 환경에 맞춰 미세하게 조절하는 흥미로운 지역적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널리 알려진 믿음과는 달리 얼룩말 줄무늬는 장거리 위장 측면에서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자와 같은 포식자는 특히 해질녘이나 새벽에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얼룩말의 줄무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울창한 숲 지역에서는 줄무늬가 제한적인 위장 효과를 제공하여 얼룩말의 윤곽을 흐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시각적 혼란은 얼룩말이 포식자의 마지막 공격에서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줄무늬가 포식자로부터 얼룩말을 효과적으로 숨기지는 못하더라도 추격전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션 대즐, 모션 대솔이라는 개념은 빠르게 움직이는 줄무늬가 관찰자의 속도나 방향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백 마리의 줄무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쏜살같이 움직이는 무리의 혼란 속에서 포식자는 하나의 표적에 집중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서로 다르듯 얼룩말의 줄무늬 패턴도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개성은 얼룩말들이 큰 무리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미 얼룩말과 새끼 얼룩말은 줄무늬 인식과 함께 후각, 그리고 음성 신호를 활용하여 서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개인식별 정보는 사회적 유대감과 무리 구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초원 얼룩말처럼 생존에 집단 응집력이 필수적인 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원 얼룩말, 그레비 얼룩말, 산얼룩말 이 세 가지 얼룩말 종 모두 줄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너비, 간격, 그리고 분포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레비 얼룩말은 평원 얼룩말에 비해 줄무늬가 더 얇고 더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진화적 의문을 제기게 합니다. 만약 줄무늬가 위장이나 곤충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면 왜 이러한 변이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서식지, 포식자, 유형, 곤충 분포 등 진화적 압력의 조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적외선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얼룩말 줄무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연구진은 흑백 줄무늬 사이의 온도 차이를 최대 섭씨 15도까지 관찰했습니다. 이는 전신 냉각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줄무늬가 채표면 전체의 열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동물 생리학의 패턴의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새로운 논의를 촉발합니다. 얼룩말 줄무늬에서 얻은 통찰력은 생물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파괴적 색채라는 개념을 인간의 발명품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무늬 패턴은 방충 의류에 시험되고 있으며 모션 대질 디자인은 군용 및 스포츠웨어 산업에서 사용되는 현대식 위장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에서 얻은 해결책이 인간의 기술에 영감을 주는 생체 모방의 강력한 사례입니다. 얼룩말 줄무늬는 생물학적 기능을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서 문화적, 국가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족 예술과 민속에서 현대 관광 로고에 이르기까지 얼룩말은 아프리카 대륙의 야생적 아름다움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얼룩말의 이미지는 화폐에 인쇄되고 벽에 그려지고 수많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합니다. 서식지 감소와 밀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얼룩말은 아프리카의 심장부를 질주하며 흑백의 신비로움, 강인함, 그리고 눈부신 단순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수천 년 동안 바다 동물을 사냥해 왔습니다. 매년 고래, 상어, 물가에는 모두 전통적인 사냥 기술을 사용하여 포획됩니다. 한편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그린란드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냥법 외에도 현대적인 사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니 그린란드 어부들이 물개를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눈 덮인 얼음과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인 물가의 사냥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취미는 단순한 직업이나 취미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실코는 이누이트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는 그린란드에서 수천 년 동안 음악적인 측면에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린란드에 살아온 이누이트족은 뛰어난 적응력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존 활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물가의 사냥입니다. 물범 사냥꾼들은 주로 동물을 식량, 보온, 공예, 그리고 때로는 무역에 이용하기 위해 사냥했는데 이는 현대의 동정적인 사냥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범 고기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 필수적인 식량 공급원입니다. 가죽은 텐트, 부츠, 비옷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한때 석유 램프는 물범 기름으로 작동했는데 이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물범은 단순히 사냥감이 아니라 우리가 기리는 삶중의 자연이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각 물범종의 거주 및 이동 습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냥꾼은 얼음, 눈, 차가운 물 등의 주변 환경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보트나 카누를 이용하고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엔진을 연결하고 더욱 정확한 사격을 위해 장거리 사냥용 소총을 사용하는 것은 윌랜드의 가스 기술자들이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장비를 결합하여 바다를 정화하고 악천후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그린란드는 1년 내내 물가의 사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각 계절마다 고유한 사냥 기술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배를 이용하여 물범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물범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물범이 수면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 정교한 사냥총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다른 배는 봄과 여름철에 빙산 사이를 항해하며 세상 끝자락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물개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빙상 작업자들이 이용합니다. 음악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은 인내심, 큐를 읽는 타고난 재능, 그리고 경험입니다. 작은 해안 마을인 윈드랜드의 물가에 어장에서의 전형적인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우뚝 솟은 빙붕 사이로 아직 빛이 보일 때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가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산 사람들은 아들들에게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 스노모빌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개들은 작은 배를 끌고 사냥총, 칼, 목줄을 메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아들들과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범의 신호가 관찰되는 한랭지대 깊숙이까지 탐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에는 물범들이 숨을 쉬기 위해 해안이나 수면을 따라 헤엄칩니다. 어부들이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물범의 등이나 옆에서 접근하는 동안
어부들과 물범 사이에는 평화로운 간격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물개의 머리나 목덜미를 소총으로 쏘았습니다. 개가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어부는 개에게 다가가 창이나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시신을 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음악용 칼을 사용하여 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냥꾼은 물개를 마을로 끌고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칼을 사용하여 물개의 내장을 황급히 도려냅니다. 물개를 성공적으로 죽인 후라면 말입니다. 이 뮤지컬 날에도 마을 전체가 감사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물개의 각 부분을 나눠 먹는 장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누이트 부족이 현대식 물품과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사냥은 여전히 겨울철 가장 안정적인 생계 수단입니다. 그 결과 값비쌀 뿐만 아니라 신선하지도 않은 수입 식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물가의 가죽은 신발, 핸드백, 수영복 등 추위에 강한 전통 공예품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본과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과 많은 서방 국가에서 물가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물가의 시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독하에 합법적인 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물가의 포획 관행은 캐나다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상업적 포획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새끼 물가의 포획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에서는 모든 물가의 포획 활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높은 윤리적 이상을 고수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비정부 기구, NGO들과 협력하여 물가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전통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제한 및 사냥 허가를 포함한 여러 법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물가의 사냥은 환경보호 및 과도한 사냥 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물가의 사냥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심오한 문화화적, 정신적 초석입니다. 이 유서 깊은 관습은 실용적인 이점 외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풍부한 의례와 전설로 얽혀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거나 전통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행운을 불러오고 성공적인 사냥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냥하는 동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각 바다표범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자연의 영혼이 내린 선물이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죽은 동물을 기리는 특별한 관습이 지켜지는데 특별한 기도를 드리거나 바다표범의 특정 부위를 특별히 정성껏 다루어 생존을 위한 희생을 기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사냥꾼 역할을 맡는 반면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개를 손질하는 정교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가의 가죽과 기타 부위를 사용하여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가공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여성의 전문성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어떤 부위도 낭비되지 않고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문화적 지속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린란드 해안에서 물가의 가공의 실용적인 기술은 영적인 자원을 넘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풍부한 수완을 증명합니다. 물개가 해안으로 올라오면 숙련된 기술로 꼼꼼하게 가죽을 벗기고 도축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특수 칼과 기법을 사용하여 가죽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귀중한 지방층을 보존하며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효율적으로 분리합니다. 물개의 모든 부분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공됩니다. 고기는 식용으로, 지방은 연료 및 기타 용도로, 가죽은 의류와 공예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물가의 지방은 전통 등불에 쓰이는 기름으로 가공될 뿐만 아니라 전통 비누를 만들거나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데 필수적인 천연식품 방부제로도 활용됩니다. 지방을 가공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빛과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더욱이 내장과 뼈는 거의 버려지지 않습니다.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는 종종 섭취되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고 뼈는 도구, 정교한 조각품, 심지어 장난감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누이트족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자연 냉동, 건조, 염장 등 다양한 전통 보존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가 어획물을 보관하고 1년 내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대 그린란드에서 물가의 사냥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현대 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가의 사냥이 안정적인 식량원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많은 공동체가 여전히 값비싸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입 식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물가의 사냥에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물류 문제로 수입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신뢰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렵 산업은 직접적인 소비 외에도 활발한 공예 및 관광 시장을 지원합니다. 물가의 생가죽 제품 시장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전통 부츠와 가방처럼 물가의 가죽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제품은 관광객과 국제적인 틈새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장인들에게 추가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 관광 분야는 방문객들이 사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물가의 사냥의 역사와 관습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이 독특한 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함양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균형이 끊임없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누이트 공동체의 젊은 세대는 이 조상의 관습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할 것인지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동조합과 토착민 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냥 할당량 관리, 제품 마케팅, 그리고 이 문화적 관습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현실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의 사냥을 둘러싼 다면적인 논란과 그린란드가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린란드의 사냥과 캐나다의 대규모 상업 사냥을 구분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일반적인 오해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가 단체들은 그린란드의 소규모 전통 사냥을 물가의 새끼를 죽이는 것과 같은 더 논란이 많은 관행이나 다른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잘못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 그린란드 정부와 토착민 단체들은 전략적 소통과 교육 사업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사냥의 지속 가능성을 알리고 식량 안보, 문화 보존, 그리고 엄격한 윤리 지침 준수에 있어 사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물가의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과 전통적인 포획 방식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린란드는 개체수 제한 및 사냥 허가 등 강력한 규정을 시행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법과 압력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그린란드의 물가의 사냥이 무차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동물 복지와 생태적 균형을 모두 존중하는 고도로 규제된 관행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세계 언론에서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상업적 사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